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에 들어온 K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1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1명이 나오면서 연속으로 독식 회차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은 4등에 적중이 됐는데 이 14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AS 로마와 피테서 경기 무승부가 적중이 됐고, 가장 난해했던 이변 결과인 이 프랑크푸르트와 베티스 경기 베티스의 단통 승리가 적중이 됐습니다. 이 또한 AS 모나코와 브라가의 무승부와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단통 승리가 적중이 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께서 2등부터 4등까지 다양한 등수에 인증을 보내주셔서 상당히 분석가로서 보람찼던 회차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승무패 15회차 같은 경우에는 K리그 경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4시 19분까지는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현미경 분석을 빠르게 시청을 하신 다음에 나만의 최종픽을 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구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분석 조합표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이 일요일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축구 프로토 분석 조합표입니다. 이 대부분의 주력 픽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분석 조합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석 조합표를 바탕으로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실구매 픽, 프로토 실구매 픽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와 승무패, 프로토 구매픽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뒤에 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프로토픽을 공유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99.9배당 같은 경우에도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멤버십 카페에 공유를 해주셨고, 실제 이 공유픽을 참고를 하셔서 그대로 탑승을 하셔서 이렇게 함께 적중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러한 제야의 고수분들과 집단지성을 통해서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적중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에서 활용을 하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미리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최종픽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축구 승무패와 프로토를 한 방에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 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 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울산 쪽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적중 특례 예정입니다. 따라서 투포를 쓰지 마시고 단폴로 아무 경기나 찍으시면 되시겠습니다.
1번부터 7번 분석 같은 경우에는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현미경 분석 일부를 통해서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9번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성남과 인천의 맞대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2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첫 승리가 아직 없습니다. 대구 원정에서도 1대3으로 완패를 당했는데 지난 시즌에 괜찮았던 3백 수비가 흔들리면서 공수에 걸쳐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 같은 베테랑 자원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이 경기장 안에서 리더가 없다고 김남일 감독이 이 토로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선수단을 휘어잡을 수 있는 리더가 부족한 것이 성남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2000년생 공격수 전성수 선수가 2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최근에 뮬리치 선수가 4경기에서 1골에 그쳤었는데 부상에서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뮬리치와 전성수 이 빅앤스몰 조합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팔라시오스라고 포항 출신의 공격수를 영입을 하면서 이 성남이 역습 상황에서 드리블러가 상당히 부족했던 약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팔라시오스를 영입을 하면서 보완을 한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남 드래곤즈 출신의 공격수 이종호 선수까지 영입을 했는데 이종호 같은 경우에는 훈련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인천을 상대로 1승 1무 2패 조금은 팽팽했던 성남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성남과 정반대의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굉장히 호성적을 거두면서 순위가 어느덧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인천이고 직전 김천 상무와의 홈경기에서도 좋은 경기를 하면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에 무고사 선수가 골 결정력이 나쁘지가 않고 무엇보다 인천의 최대 강점이 이명주, 여름, 김도혁이 구축하는 중앙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원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미드필더 조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중원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반석, 김동민, 델브리지가 구축하는 3백 수비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고 이 측면 수비 자원인 민경현 선수와 김보섭 선수가 측면에서 역습 상황에서 굉장히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주면서 인천이 굉장히 공수에 걸쳐서 짜임새 있는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시즌 초반 상승세와 경기력을 고려하면 인천 사이드가 유리해 보이지만 의외로 성남의 시즌 첫 승 타이밍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보다는 확실히 선수비 후 역습 형태로 나섰을 때 강점을 발휘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수원 삼성전에는 수원이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면서 인천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뒀고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5대5 점유율 상황 속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포항을 상대로 인천이 점유율을 57%로 더 높게 가져간 경기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성남의 성적과 하락세를 고려를 했을 때 인천이 주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인천이 자랑하는 선수비 후 역습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성남이 믿었던 3백 수비가 흔들리면서 시즌 초반에 고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포항 출신의 공격수 팔라시오스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 공격수 뮬리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성수라는 젊은 공격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수비 후 역습을 효율적으로 성남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올 시즌 인천이 홈 경기에서 2승 1무 1패로 굉장히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인천의 홈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디 상태가 굉장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 인천이 상대했던 강팀들이 원체 이 패스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들이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잔디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인천 홈팀 인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큼은 성남 원정을 떠나는 상황에서 그러한 홈구장의 잔디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기세와 경기력, 공격수 무고사 선수의 골 결정력과 이명주, 여름, 김도혁이 구축하는 탄탄한 중원, 측면에서의 김보섭, 민경현의 저돌적인 돌파까지 고려하면 인천이 경기력적으로는
훨씬 더 우세한 것이 맞지만 위에 설명한 구조적 상성을 고려하면은 올 시즌 유일하게 1승이 없는 팀인 성남에게도 의외로 승점 획득의 기회가 될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에스파뇰과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뇰이 홈 경기에서는 7승 4무 3패로 원정에서의 1승 5무 8패보다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인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많은 흐름이 있는 것이 에스파뇰이고 올 시즌 두 차례 마요르카 원정에서 모두 한 골 차로 패배를 당했던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의외로 천적 면모가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주전 골키퍼 디에고 로페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뒷문이 헐거워진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핵심 측면 자원인 푸아도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자랑하는 측면 공격의 위력이 조금은 꺾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주포 공격 자원인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최근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의외로 공격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나도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5연패 수렁에 빠져 있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3 완패를 당했는데 원정 경기에서 2승 2무 9패로 원정 고자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4승 6무 5패로 다부진데 원정만 가면은 2승 2무 9패로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홈발을 받는 에스파뇰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요르카 역시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갈라레타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고 오른쪽 수비수 마페오 선수와 골키퍼 레이나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라치오에서 넘어온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양팀의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마요르카의 경기력과 연패 흐름, 원정 고자 면모까지 생각을 하면 홈 깡패 에스파뇰 쪽으로 기우는 느낌이지만 리스크가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가장 큰 리스크가 에스파뇰이 라리가에서 제공권 전체 19위로 제공권이 상당히 좋지가 못하고 중앙수비 조합인 고메즈 선수와 이 카브레라 선수 역시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인 무리키 선수의 제공권을 막아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 주전 골키퍼 로페즈 선수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에스파뇰의 골키퍼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라리가에서 최상위권의 선방 능력을 보여주면서 키가 2m 가까이 되는 장신 골키퍼이기 때문에 공중볼 캐치에도 나쁘지 않은 선수라는 점에서 이 마요르카의 제공권에 애를 먹을 만한 에스파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마요르카의 무리키 선수가 최근 주춤하고 있지만 에스파뇰의 에이스인 라울 데 토마스 선수 역시 최근에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도 에스파뇰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홈 경기였다고는 하나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마요르카가 모두 에스파뇰에게 한 골차 승리를 거뒀던 천적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에스파뇰이 홈에서 깡패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라리가에서 원정 실점이 2등인 마요르카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4-2-3-1과 4-3-3 포메이션에서 양쪽 측면 자원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측면 공격이 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마요르카전에서 지난 경기 골맛을 봤었던 에스파뇰의 측면 자원인 푸아도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고 마요르카 역시 주전 측면 수비수 마페오 선수가 결장하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는 쌤쌤이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에스파뇰은 측면 공격, 마요르카는 세트피스와 제공권이라는 서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왠지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승패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셀타비고와 베티스의 경기인데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가 최근에 수비가 흔들리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5경기 1승 2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아레알 원정에서도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셀타비고인데 이 베티스와의 상대전적 면에서 열세가 있었지만 지난 1월 달에 베티스 원정에서는 2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천정 면모를 극복한 바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주전 측면 자원인 세르비 선수와 주전 왼쪽 풀백 하비 갈란 선수가 결장이 되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서 공격적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파스를 필두로 한 4-1-3-2 포메이션 공격적인 축구를 표방하는 셀타비고이고 라리가에서 최상위권의 전방 압박을 구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수비력은 상당히 좋은데 세트피스 득점력이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셀타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져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셀타와 마찬가지로 5경기 1승 2무 2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로 유로파리그에서 탈락을 한 베티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심이 큰 베티스이고 최근에 연이어서 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속에서 체력적인 열세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연장까지 소화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누수가 상당히 심한 것이 베티스이고 설상가상으로 핵심 공격 자원인 페키르 선수가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베티스가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왼쪽 풀백 알렉스 모레노 선수가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는 베티스이고 오른쪽 풀백 베예린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100% 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베티스가 측면 수비 쪽에서 이 공백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좀 더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2달 전 맞대결에서 이미 베티스 원정을 떠나서 2대 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던 셀타비고입니다. 당시에 셀타가 이 장기라고 볼 수 있는 전방 압박보다는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서 재미를 봤던 경기이고 오히려 당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베티스가 홈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다가 셀타비고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무너졌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가 최근 3-4일 간격으로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타비고는 반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임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최근 체력과 전체적인 경기력이 떨어진 베티스를 상대로 셀타비고가 특유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베티스가 세트피스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시즌인데 셀타비고가 세트피스 공격력은 좋지 못해도 수비력만큼은 라리가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베티스 역시 세트피스로 득점할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베티스의 핵심 공격수 페키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페키르 외에 나머지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까지 떨어져 있는 베티스라서 이번에도 셀타비고에게 덜미가 잡힐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베티스의 공격수 이글레시아스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었지만 페키르 선수가 이 선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 원활한 공격 작업이 불가능한 베티스이기 때문에 페키르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셀타비고도 최근에 장점이었던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4경기에서 실점이 7골이고 따라서 셀타가 수비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면서 한 골 정도씩 주고받는 팽팽한 무승부 구미도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베티스가 오른쪽 측면 수비에 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타비고의 왼쪽 측면 라인인 하비 갈란과 세르비가 나란히 결장하기 때문에 셀타비고도 베티스의 측면 수비를 공략하는데 녹록치만은 아닌 경기로 보여져서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팽팽한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카디스와 비아레알이 경기인데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과감하게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53%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중전이 나올 경우에는 카디스에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카디스가 5경기 1승 3무 1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꾸역꾸역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카디스이고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비아레알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10월 달에 비아레알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둔 저력이 있고 일부 리그로 승격한 이후에 비아레알과의 3차례 맞대결에서 2무 1패로 무승부가 2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독식픽으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경기에서 무려 1승 8무 5패로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카디스이고 이 네그레도 선수가 4경기 2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그레도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유벤투스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상승세를 제대로 탔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라리가에서 홈에서는 9승 3무 2패인데 원정에서는 3승 5무 5패로 확실히 원정고자 느낌이 있는 비아레알이고 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도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측면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는 비아레알이고 지난 10월 카디스와의 홈경기에서 3대3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을 때 제라르 모레노라는 핵심 공격 자원이 결장했는데 이 모레노 선수가 유벤투스전에서 복귀를 하면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모레노 선수가 출전을 한다면 그래도 비아레알이 골 결정력 측면에서 카디스에게 우위를 보일 법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유벤투스가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오르면서 기세를 탔지만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카디스가 최근 특유의 끈적함으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고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슈팅 14개를 때리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6개보다 훨씬 더 많은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카디스가 경기력은 그렇게까지 나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카디스가 최근 1부 리그 승격 이후에 비아레알과의 맞대결에서 2차례나 무승부가 있었고 올 시즌 작년 맞대결에서는 비아레알이 후반 막판 극장골을 넣지 못했더라면 카디스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비아레알 쪽이 좋아 보이는 것은 카디스가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선제 실점 과정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에 이 골키퍼 선수가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을 했는데 이 비아레알이 라리가에서 전방 압박이 가장 강력한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도 아틀레티코가 했던 것처럼 전방 압박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비아레알이 핵심 공격 자원인 모레노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디스가 올 시즌 세트피스로 8골을 득점을 했는데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수비력이 가장 좋은 팀이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카디스의 강점인 세트피스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의 주중 챔스 여파에 따른 체력 열세와 카디스 특유의 무자비 면모 그리고 맞대결에서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를 하면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노릴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점도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수중전이 된다면 점유율과 쇼패스를 많이 가져가는 비아레알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디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세비야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가 웨스트햄 원정을 떠나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유로파 리그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5승 8무 2패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이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는 세비야인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10승 3무 0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경기당 평균 2골을 홈에서 넣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홈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소시에다드와의 상대 전적 면에서 4승 2무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비야인데
지난 9월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는 0대0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세비야가 고전하고 있는 것이 부상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선 자원인 파푸 고메즈 선수를 비롯해서 중앙 수비수 카룰로스 선수가 부상 중에 있고 주전 폴백 아쿠냐 선수까지 부상으로 빠지면서 상당히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웨스트햄 원정 여파로 체력적인 열세가 불가피한 세비야이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3승 2패로 꾸준하게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홈에서 8승 3무 2패인 성적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5승 3무 5패로 원정 고자 느낌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홈 깡패 세비야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입니다. 소시에다드 역시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합니다. 핵심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핵심 공격 자원인 오야르사발 선수가 훈련 중에 십자인대 파열이 됐기 때문에 오야르사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상당히 빈 공이 예상이 되는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이삭 선수가 최근에 10경기 무득점 침체이기 때문에 오야르사발 선수가 독박 공격을 전개를 했었는데 오야르사발이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역시 빈 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핵심 전력 누수가 심하지만 더 치명적인 쪽은 소시에다드라고 보여집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거의 독박 공격을 진행을 했었던 오야르사발 선수가 훈련 도중에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기 때문에 장기 부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다비드 실바까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세비야 원정에서 세비야의 짠물 수비를 뚫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비야의 경우에는 웨스트햄 원정에서 연장 혈투 끝에 패하면서 체력 소모와 더불어서 유로파리그 탈락이라는 하락세까지 겹쳤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경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세비야 역시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수비 쪽 역시 핵심 자원들의 전력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양팀 서로 빈공을 보여주면서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세비야 특유의 홈발과 웨스트햄전에서 징계로 나서지 못했던 이 공격수 오캄포스 선수의 복귀 등을 고려하면 세비야가 홈에서 특유의 꾸역승을 거두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세비야가 올 시즌 모든 대회 통틀어서 2연패가 없는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성적이 떨어지는 소시에다드가 수비력까지 3배 이상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비야 원정에서 결과를 가져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득점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5회차 마지막 경기는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엘 클라시코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이 최근에 5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에이스 공격수인 벤제마 선수가 종아리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한 왼쪽 풀백 맨디 선수가 빠지기 때문에 이 공격과 측면 수비 쪽에서 전력 누수가 있을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와의 라이벌전 상대 전적에서 5연승을 거두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자신감 자체는 올라와 있겠지만 최근에 바르셀로나 역시 핵심 자원들이 영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벤제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굉장히 변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5경기 4승 1무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라리가에서 원정 성적이 5승 7무 2패로 원정에서 무자비 면모가 조금 있는 것이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장기 부상자 외에 이렇다 할 추가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레알을 상대로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의외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레알이 자랑하는 세트피스 공격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중에 갈라타사라이 원정을 떠나왔던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가 있습니다. 오바메양, 페란 토레스, 페드리, 덴벨레, 트라우레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 공격 자원인 벤제마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이 벤제마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현재 종아리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실제 벤제마 선수가 빠진 기간에 레알이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던 만큼 이 벤제마 선수의 존재 여부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레알의 주전 왼쪽 풀백인 맨디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데 제가 맨디에 집중하는 이유가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측면 자원인 덴벨레와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번갈아 나오면서 상대 측면을 파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맨디가 왼쪽에 나오지 못한다면 레알이 바르셀로나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제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레알의 왼쪽 수비에는 베테랑 수비 자원인 마르셀루 선수와 나초 선수가 기용이 가능하지만 두 선수 모두 30을 넘긴 나이이기 때문에 이 쌩쌩한 아다마 트라오레와 덴벨레의 돌파를 막아냄에 있어서 상당히 기동력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레알의 왼쪽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오바메양을 비롯해서 페란 토레스 같은 이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과 페드리, 프랭키 더용의 중원, 그리고 아다마 트라오레, 덴벨레의 측면까지 골고루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바르셀로나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레알이 벤제마가 실제로 결장이 된다면 모처럼 오랜만에 레알을 상대로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바르셀로나의 희망이 샘솟는 엘 클라시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